네, 이번에는 아이를 진짜 금쪽이로 기르고 싶은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치현입니다. 제가 또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살 아이를 둔 부모예요. 툭하면 짜증을 내고 화가 나면 동생을 밀치기도 해요. 이제 훈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막막하네요. 혹시 훈육 과정에서 부모가 꼭 지켜야 하는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훈육이란 무엇일까요? 훈육의 사전적 의미는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가르치고 기름이라고 합니다. 규칙을 따르려고 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도 동생을 밀치지 않고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오늘은 참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훈육을 통해 아이가 배워야 하는 것은 현재 욕구를 참고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입니다. 즉, 규칙 준수와 자기 조절은 모든 아이가 꼭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아이가 커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훈육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통제와 규제가 필요하죠. 다만 그 규제와 통제가 너무 엄격하면 아이는 자율성이라는 힘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가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좌절을 줘야 하는 것이죠. 적당한 좌절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부모가 너무 방임적이거나 훈육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이는 제멋대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부모가 너무 엄격하면 아이는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자율성이라는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밸런스를 찾는 게 훈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훈육의 원칙은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훈육 과정에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의도와 목적이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아이에게 화를 내는 순간 아이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의도와 목적이 좋다면 내 감정을 마음대로 표출해도 된다 라든지, 의도와 목적이 좋다면 힘의 논리로 대응해도 된다 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아이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훈육 과정에서 부모가 화를 내면 아이의 근본적인 행동 교정에 효과가 적습니다. 아까 훈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죠? 자기 조절이었습니다. 감정 조절이었고요. 근데 훈육 시에 부모가 화를 냈다. 그것은 부모조차 자기 조절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아이의 자기 조절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가 훈육 시에 화를 낸다고 하면 아이는 그 행동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이때 아이가 행동을 멈춘 이유는 부모의 무서운 표정을 보고 잠시 얼어붙어서 그 행동을 멈춘 것이지 절대로 자기 조절이라는 능력을 키워서 아이가 그 행동을 멈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본인이 훈육을 할 때 지금 하는 행동이 훈육의 목적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가 하는 행동이 아이에게 감정조절법, 자기조절법을 가르쳐주는 것인지 현재의 욕구와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키워주고 있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가 훈육 시에 화가 나려고 한다. 이때는 잠시 여유를 갖고 훈육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화가 많이 난다면 시간과 거리를 두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도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는 법을 서서히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운다면 결국 부모가 화낼 상황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두 번째 훈육의 원칙은 조급해지는 마음을 경계하세요입니다. 아이의 습관은 절대 하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의 목표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를 수없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아이의 행동이 변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여유를 갖고 지켜봐줘야 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아이 행동이 빠르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조급해한다고 하면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되고요. 또 아이를 재촉하게 돼서 아이와의 관계가 나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육은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발전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월 단위로 아이의 변화를 살펴야 합니다. 매일 똑같은 아이는 없습니다. 어제에 비해 오늘은 뭐가 아이가 발전했는지, 6개월, 1년 전에 비해 아이는 어떤 면에서 성장했는지를 부모 스스로 찾았을 때 여러분들은 조금씩 여유를 갖고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훈육의 원칙 세 번째는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세요입니다.
아이의 감정은 받아주되 아이의 잘못된 행동은 명확하게 교정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가 화나서 우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도 화가 나면 울잖아요. 다만 짜증이 났다고 해서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훈육의 대상이 됩니다. 즉, 우는 아이를 두고 울지 마, 그만! 이라고 하는 것은 훈육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반면 물건을 사람을 향해 던졌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물건은 사람한테 던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명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결국 아이의 감정을 읽고 인정해주되 문제 행동은 단호히 교정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까 동생이 네 물건을 마음대로 건드니까 화가 났어. 그럴 수 있어. 아빠 엄마도 누가 내 물건 함부로 건들면 화가 나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동생을 밀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동생이 다칠 수 있거든. 이렇게 감정을 인정해주되 행동에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실 것을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아이의 변화를 찾아 부모가 조급해지지 않으며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되 문제 행동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아이는 서서히 규칙을 배워나갈 겁니다. 아이에게 감정조절법, 자기조절법을 가르쳐준 것이라면 그 훈육은 언제나 옳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방법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에 훈육 과정에서 부모는 지금 부모가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곰곰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모님들께 저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